충남 지역 수건인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진 광명 민자 고속도로 건설이 무산되면서 충남도가 대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사업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연속 인터뷰. 오늘은 첫 순서로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만나봅니다. 태안에서 오징어 축제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신진도에서 다음 달 2일 개막해 오징어 맨손잡기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조작 등으로 보상금 17억 원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제2서해대교 건설부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까지 충남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은 이들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는 연속 보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당진 지역의 수건 사업이죠. 제2서해대교 건설 향방을 한보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당진과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해대교. 충남 이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이 심각해 제2서해대교 건설이 지역 수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들의 수건인 제2서해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충남도의 전략은 투트랙,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에 포함하거나 국도 77호선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형태는 모두 해저터널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인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최근 결론 냈기 때문입니다. 주된 원인으론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 계획에 따른 필요성 감소가 꼽힙니다. 당장 지역사회에선 수도권 도로 확장이 균형 발전 기회를 막은 꼴이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그 수도권 발전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충남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라도 시켜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민자가 아닌 국비 독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려 해저터널처럼 국비로 독자 사업으로 해야만이 빨리 또 통행료 없이 이 해저터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도 만나고 또 충남도에도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당진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2년 더 연장해 건설 촉구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 의회에서는 최대한 건의와 그다음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당진 광명 노선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당진 화성고속도로 건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적격성 통과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현재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구간을 좀 축소시켜서 민자와 재정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 화성 노선은 3년 전 민간 투자 제한 단계에서부터 배제된 안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투트랙 중 또 다른 방안인 국도 77호선 연계 해저터널은 내년 말쯤 확정되는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최종 반영되더라도 2028년 이후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각 시군의회 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각 의회는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남은 임기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의원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조동식 서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만나봤습니다. 2022년은 33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서산시 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9대 전반기 서산시 의회는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2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한 단계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4분의 의원 모두의 의견을 조화시켜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칭찬과 격려에 자긍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전반기 의회의 잘한 점은 더욱 개성 발전시킬 것이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산시 의회는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시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며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각자 내세우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시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서산시의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서산 시민 여러분 속에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서산시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역량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타당성 수사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집행부와 함께 다각도로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고 기획재정부에 한 목소리를 낸다면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열심히 노력한 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어떤 위기에서도 전략과 의지를 가지고 중차대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서산공항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또 서산시 철도건설 사업 국가 계획 반영,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잠ong조수지 및 풍선조수지 생태 휴식공간 조성, 가로림만 일원의 서산시 국가정원 조성, 서산 한우목장, 가칭 서산 알프스 조성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신청사와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입지 선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이행 등 다양한 현안 사업들이 선적해 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이 미래 지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견제와 대안 제시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자 존재의 목적입니다. 냉철하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안을 살피고 집행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서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 된 의회로 똘똘 뭉쳐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서산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 순간 권한 의식을 버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태안에서 처음으로 오징어 축제가 열립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간 신진도항 주차장 일원에서 제1회 신진도 오징어 수산물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최근 태안 지역의 여름철 대표 수산물로 자리매김한 오징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에서는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과 축하 공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류 조작 등으로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2일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10억 7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천안시청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급된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1억 원가량은 신청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년 퇴직 후 여유롭게 쉬면서 즐기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취업해 돈을 벌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신다고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취업자가 192만 5천 명으로 2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만에 52%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7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생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자식 키우느라 모아놓는 돈은 많지 않고 연금만으로 살기는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를 통한 자아실현 욕구도 있을 겁니다. 요즘 70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건강하고 활동적인데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하죠.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50년 후에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란 예측이 있는 만큼 고령자의 노동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60까지 일하면 됐지 뭘 더 일하느냐, 국가와 사회가 고령자들의 노후를 일부 거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줄 기회를 주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노동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는 정부 정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당진을 방문했습니다. 오 장관은 지난 21일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수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오 장관은 상인들에게 하루빨리 생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당진의 시간당 8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170여 개의 점포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진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여러 곳이 침수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모기 증식, 오염물질 신체 접촉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수해 복구 등을 할 때 방수 장갑을 사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이후에는 깨끗이 씻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 설사 등 감염병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2개 시군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까지 감면됩니다. 충남도는 피해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해당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논산, 서천 등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를 본 특별 재난 지역 2곳으로 선포일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추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시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된 서산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운영과 지역 특화 교과서 개발, 항공, 항만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탄소 중립 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탄소 중립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ECD가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 보고서를 보면 탄소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등을 제안하며 충청남도의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이 좋은 예라고 기술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22년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